오늘은 익숙하지만 위험한 주제, 바로 SNS의 폐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매일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 속 세상, 그 안의 그림자에 대해 함께 들여다보시죠. 여러분, 혹시 알림 소리만 들려도 반사적으로 핸드폰을 집어드시지 않나요? 혹은 눈 뜨자마자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부터 여는 게 일상이 된 분들 계시죠? 식사 도중, 화장실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자동처럼 손은 스마트폰으로 향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모습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뇌가 도파민을 갈구하고 있는 상태죠. 도파민은 기쁨을 주는 호르몬이지만 동시에 덜을 외치게 만드는 위험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SNS는 멈출 수 없는 재미를 만들어내죠.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니라 멈출 수 없으니 계속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중독의 시작이죠. 특히 짧은 영상 콘텐츠, 일명 숏폼은 뇌를 가장 빠르게 자극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일상을 지배하면서 실제 삶의 경험은 점점 줄어들게 되죠. 현실보다 화면이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이미 디지털 의존에 깊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SNS는 단순한 시간 낭비가 아니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본질적인 위협이 되는데요. SNS는 단순히 콘텐츠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감정까지 추천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슬픈 영상을 클릭하면 다음에도 비슷한 우울한 콘텐츠가 따라오죠. 그리고 우리 뇌는 그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화려한 여행 사진, 잘 빠진 몸매, 비싼 명품들, 그걸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죠. 왜 나만 이런 인생이지? 라는 생각이 스며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사회적 대조 메커니즘이라고 부르는데요. 미국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이 자존감 저하, 우울증, 심지어 자살 충동까지 연결된다고 말합니다. 특히 청소년에게 더 치명적이죠. 2019년 영국 보건복지부는 SNS가 10대 땡살률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원인은 단순했죠. 보여지는 콘텐츠는 진짜 삶이 아니라 편집된 현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왜곡된 현실을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는 순간 감정의 나락은 깊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감정은 좋아요나 댓글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SNS가 제공하는 즐거움은 말초적 재미입니다. 즉, 짧고 강한 자극이죠. 하지만 이런 자극은 오래가지 않는데요. 그 순간엔 웃고 다음 순간엔 또 뭔가를 찾아 헤매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재미는 중추적 재미이기 때문이죠. 좋은 영화를 한 편 보고 나면 그 감동이 오래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SNS의 재미는 도넛처럼 가운데가 텅 비어 있는 셈인데요. 겉은 화려해도 중심이 없죠. 그래서 아무리 봐도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더 목말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공허함을 키우는 구조이죠. 그리고 그 공허함을 또다시 SNS로 채우려다 보면 다시 도파민의 함정에 빠지게 되고,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시간을 빼앗기고 감정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손실이 되어버리죠. 특히 10대 여학생들에게 SNS의 영향은 훨씬 더 강합니다. 시각 자극에 민감한 여학생들은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에 더 자주, 더 깊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미국 공중보건청은 이 문제를 담배 수준의 공중보건 위협으로 보고 강력한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SNS를 많이 사용하는 청소년일수록 불안장애와 우울증 확률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죠. 호주에서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조치까지 시행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실제로 SNS를 통해 극단주의 세력과 연결된 학생이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SNS는 단순한 놀이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회적 소속감을 원하는 여자아이들이 SNS 속에서 소속감을 찾으려 하지만 결국에는 박탈감, 소외감, 비교 우울감만 남게 되죠. 이것이 아이들의 정서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SNS 피드는 우연이 아닙니다. 알고리즘이 정밀하게 조작한 맞춤형 정보 세트이죠. 여러분이 클릭한 것, 머문 시간, 좋아요 누른 것, 이 모든 행동을 통해 알고리즘은 당신의 취향을 분석하고 비슷한 성향의 콘텐츠만을 계속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필터 버블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우리는 다양한 의견, 반대, 시각을 접하지 못하게 되죠. 세상을 균형 잡힌 눈으로 볼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 기억하시나요? SNS 이용자의 성향을 분석해 맞춤형 정치 광고를 뿌리고 여론을 조작했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SNS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는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누군가가 선택한 정보만 소비하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가 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지죠. 그것이 정말 SNS의 무서운 점이라 볼 수 있겠네요. 현대인은 하루에 약 34GB의 정보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100번 읽는 양과 같죠. 그러니 당연히 피곤합니다. 게다가 집중력도 금붕어보다 짧아졌다는 연구 결과 들어보셨나요?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 사람들의 집중 시간은 평균 8초로 줄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짧은 콘텐츠에 익숙해지다 보면 책 한 권을 끝까지 읽는 것조차 어렵게 느껴진다는 점이죠. 그래서인지 많은 SNS를 이용하고 있는 Z세대의 절반 가까이가 책 한 권을 완독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SNS에서 무분별하게 뿌려지는 온갖 정보는 넘쳐나지만 그만큼 생각할 시간은 줄어들죠.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오는 정보만을 소비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죠. 하지만 SNS는 진짜 인정이 아닌 겉인정만을 줍니다.
팔로워 수, 좋아요 수, 댓글 수 이런 것들이 곧 나의 가치처럼 보이게 만들죠. 하지만 그 인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게시물을 올리게 되고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진짜 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현실의 진짜 나는 훨씬 가치가 있는 사람이지만 SNS 속에는 여러 쓸모없는 숫자가 나의 가치를 매겨주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인정은 내 신념, 가치, 생각을 알아주는 사람에게서 오는 겁니다. 하지만 SNS는 그런 깊은 연결을 어렵게 만드는데 표면적인 단순 숫자로만 평가받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결국 SNS에서 받는 인정은 허상입니다. 허상은 절대로 마음을 채우지 못하죠. SNS를 무조건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SNS를 어떻게 사용할지 선택할 때인 것입니다. 정보를 받아들이기 전에 이게 누가 만든 정보인지, 왜 나에게 노출되는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죠. 단순히 기기 사용법이 아니라 정보를 어떻게 읽고 판단할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충만함은 SNS 바깥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하는데요. 좋은 사람들과의 대화, 좋은 책, 좋은 자연 등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는 진짜 도구입니다. SNS는 잘 쓰면 유익하지만 잘못 쓰면 삶을 잠식하게 되죠. 오늘부터라도 나의 소중한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지 직접 선택해보는 것 어떨까 싶네요.